오각형 형태로 약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딱 중심부에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걸 딱 횡으로 네. 갈라놓으면은 서울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뉴타운이지만은 네. 사실적으로 계속 여기는 뭐 아파트가 이렇게 고여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계속 신축이 몇 년 턴마다 계속 입주를 해주면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변의 인프라도 개선이 될 것이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육지TV 시청자 여러분,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신길 뉴타운 전문 공인중개사죠, 김동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육지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뉴타운에서 홈즈부동산 TV라는 유튜브 채널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홈즈부동산 대표 김동우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신길 뉴타운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중개사님, 대표 중개사신데 좀 다양한 또 재개발 지역이 있고 또 재개발 지역이 아니더라도 또 다양한 중개대상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신길 뉴타운을 전문적으로 중개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신길 뉴타운이 또 대략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길 뉴타운 입지나 위치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서울에서는 가장 큰 뉴타운이 이제 장이 뉴타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큰 뉴타운이 바로 이제 요 신길 뉴타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강 이남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큰 뉴타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2호선을 황금 노선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뭐 상업 지역, 뭐 서울의 3대 도심이라고 하죠. 중심 업무지구.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을지로나 이제 뭐 여의도, 강남, 테헤란로가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데 2호선이 또 그거를 이렇게 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황금 노선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신길 뉴타운의 위치도 그 2호선 라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의도를 완전 가까이 한 그 배후지로서 이제 그렇게 입지적인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강남 같은 경우도 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또 신길 뉴타운은 지금 7호선 두 개역을 아예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파가 가능한 위치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신길 뉴타운은 앞서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좀 큰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구역이 16개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16개 구역이 다 잘 이렇게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으면은 더 이제 멋진 그런 뉴타운이 됐을 텐데 아쉽게도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좀 해제된 구역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까지 한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구역들은 지금 다 신축 아파트로 준공이 돼서 입주가 맞춰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해제된 구역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다들 이제 알고 계시고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공공주도 이제 3080 그런 재개발 재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선도 지역으로 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동의율도 굉장히 높아요. 조합원분들의.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중개대상물을 처음에 지역을 정할 때 신길 뉴타운을 선택하게 됐다. 네, 그것도 있고 제가 이제 이쪽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사전 미팅할 때 또 친한 그 고객분들한테 신길 뉴타운 자랑을 오늘 많이 하고 오겠다 말씀해 주셨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신길 뉴타운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신길 뉴타운을 뭐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당연히 그런 분들은 어디를 좀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길 뉴타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또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막연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길 뉴타운 전문 중개사로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여기 신길 뉴타운 안에는 구역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브랜드도 달라요. 물론 이제 1군 건설사 브랜드로 되어 있고 세대수도 다르고 근데 이제 어떤 단지는 역하고 가깝고 어떤 단지는 또 초중고를 같이 품고 있는 단지들도 있고 각 단지마다 장점들이 다 달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실거주든 투자 목적이든 봤을 때 어찌됐건 간에 나중에 내가 되팔 때 매도 시점에는 과연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줄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어디 단지가 더 좋을 거다 어디 단지가 더 대장 단지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곤 하는데 근데 사실 신길 뉴타운은 제가 이쪽에서 중개업을 좀 몇 년 동안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준공이 돼서 들어온 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기 전까지는 항상 대장 단지 역할을 하던 단지가 있었는데 레미안 에스티움이라고. 근데 거기는 사실상 뭐 신길루타운에서 제일 큰 1722세대 제일 큰 대단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1000세대가 넘는 다른 단지들도 있지만 일단 제일 큰 단지고 신풍역, 보라매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단지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줄곧 대장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 에스티움 주변으로 또 여러 신축 단지들이 입주를 했어요. 자이나 뭐 힐스테이트 등등. 그러다 보니까 항상 레미안 에스티움이 신고가를 먼저 갱신을 그 전에 해줬다면 이제는 다른 단지가 또 신고가 갱신을 해주면 또 이쪽에서 또 같이 또 신고가 갱신을 해주고 이번에 또 레미안 에스티움이 또 신고가 갱신을 해주고 지금 30평대 지금 요 촬영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평대 기준 지금 제일 최고 신고가를 찍어준 거는 레미안 에스티움이에요. 또 17억이 넘어갔거든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어디 단지가를 무조건 제가 이렇게 유일하게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끔 뭐 실거주가 가능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갭 투자를 할 거면은 기존에 있던 세입자분이 되게 좋은 전세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선호하는 또 아파트 브랜드가 있을 거고 또 제가 이렇게 집을 보여드리면서 느낀 거는 이게 아무리 뭐 다 일군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좀 약간 세세하게 좀 미세하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주방이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그런 고객분들마다 좀 선호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단지에 대한 뭐 추천 이런 거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구역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구역에 대한 뭐 또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길뉴타운을 이제 알아보는 분들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지금 뭐고 어디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또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그래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딱 지도를 펼쳐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신길루타운이 이렇게 오각형 형태로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중심부에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이제 그걸 딱 횡으로 갈라놓으면은 이제 위쪽은 대부분 구역이 지금 해제돼 있어요. 나머지 밑에는 6구역 하나 보라매역 앞에 있는 6구역 하나 빼고는 지금 다 이제 입주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10구역에 있는 남서울 아파트랑 또 이제 13구역에 있는 뭐 신미 아파트, 근데 거기는 이제 태양 빌라랑 뭐 백조 빌라 이렇게 통합적으로 재건축을 같이 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13구역은 요번에 조합 설립인가가 났고, 그리고 이제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투자 방면 어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이게 신축으로 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을 때는 그만큼 또 포텐이 가격 상승 포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의 상승만큼 그쪽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구역 해제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올해 2월 4일 날 이제 공공주도로 약간 그런 투기 심리나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지구 지정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분양권을 안 주기로 좀 정부가 그래서 많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둔 게 또 6월 29일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그 해제 구역에 대한 거래 진행은 좀 리스크가 있죠. 매수하시는 분께. 그래서 이제 그쪽은 지금 거래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빌라 같은 게 상승세가 역대급이다 이런 것도 신길 뉴타운이랑은 조금 별개 얘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신길 뉴타운의 빌라 거래가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분양권을 받기가 어려운 거래는 어려운데 아마 이제 재추진하는 구역 쪽에서 이제 뭐 2차 설명회를 하건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대략적인 뭐 내용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나오더라도 그 전에 이제 여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뭐 1억 중반, 1억 초반 그랬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지역 감정가가 재개발을 진행한다 그러면 다 이제 3억, 4억이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도 여기도 이제 많은 상승이 있었다. 근데 거래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는 막 5천 아래 투자금 이렇게도 잡을 수 있었겠네요. 네, 뭐 갭 투자로 1억 미만으로도 다 충분히 가능했고 공시지가가 또 1억이 또 안 됐었죠. 지금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 1억 이하 뭐 주택 사는 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도 이제 신길 뉴타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네, 그러면 또 이게 아까 사전 미팅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신길 뉴타운에 갈아 넣겠다라는 생각으로 신길 뉴타운에서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투자하거나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신길 뉴타운을 보고 계신 분들도 사실 신길 뉴타운이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보는데, 사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요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또 오랜 기간 올라왔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내가 뭐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뭐 지금 사서 뭐 2년 뒤에 팔고 요럴 목적은 아니지만 전망이 어떨까, 이게 그 뭐 서울 뭐 전체에 대한 전망 이런 것보다도 신길 뉴타운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제 그런 기회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 이제 실거주할 집을 신길 뉴타운에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신길 뉴타운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왜 여기서 개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랑도 아마 그쵸. 좀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강남 삼성동에서 처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이제 일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이제 탐방을 하고 고민을 해보던 중에 저는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주거 지역이 지속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어딜까를 중점으로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길 뉴타운을 본 거는 인제 입주를 시작한 뉴타운이고, 물론 이제 뉴타운 규모도 서울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뉴타운이지만은 사실적으로 계속 여기는 뭐 아파트가 이렇게 고여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계속 신축이 몇 년 텀마다 계속 입주를 해주면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변의 인프라도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일단 입지적인 부분도 너무 좋기 때문에 확실히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주는 게 재건축 재개발 진행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사실 실거주자분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도 또 관심 많이 갖는 부분 중에 그 교통 호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몇 호선이 뭐 어떻게 된다, 뭐가 들어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신길 뉴타운의 이제 가장 큰 교통 호재는 2019년도 9월 9일 날 안산에서 착공식을 진행을 했던 신안산선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을 지금 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신길 뉴타운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칭이고 뭐 확정이 된 역 이름은 아니지만 뭐 신풍역이랑 신안산선 또 이제 도림사거리 이렇게 두 가지 역이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게 개통이 되면은 그쪽을 통해서 여의도 접근성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역까지도 그 호선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그런 소규모 이런 사업이 아니라 뭐 10호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큰 스케일 규모의 그런 교통 호재가 지금 현재 뭐 착공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이제 완공을 바로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죠. 그 신림선, 신림 경전철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래서 지금 보라매역 쪽 이게 여의대망로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 오면은 그 공사가 한창이어가지고 사실 지금 살짝 교통이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이제 그거를 타고 서울대 입구역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마찬가지로 요걸 타고 여의도 색강까지 여의도도 되게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호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아니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신혼부부나 뭐 이렇게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이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 중에 신길 뉴타운 바라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뭔가 메시지 전달해 준다 그러면? 저는 제가 부동산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가 됐던 뭐가 됐던 뭐 집값이 지금 상투다, 꼭지다,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지만은, 하지만 내가 깔고 있을 집 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분들 중에서도 이제 지금 점점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59제곱까지는 대출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이제 하도 이제 좀 그런 부채적인 부분을 나라 쪽에서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전세 대출 부분까지도 지금 약간 옥죄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가능한 부분 내에서 대출을 끼고라도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내 집 마련을 먼저 해 놓는다면 나중에 뭐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어쨌거나 내가 살 집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했을 때 저는 이제 매수하는 쪽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신길 뉴타운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더 자랑할 게 많지만은 네. 시간 관계상 네. 조금 줄여서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제가 상세하게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홈즈 공인중개사사무소 김동호 네. 대표님, 네. 네. 신길 뉴타운 전문 중개사이시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 신혼부부나 뭐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신길 뉴타운 보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 됐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김동호 대표님 1부를 마쳐보도록 하고 2부에서는 그 김동호 대표님의 뭐 중개사 라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중개업을 하게 됐고 신길 뉴타운에서 중개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